안녕하십니까, 스톡파이터입니다. 자, 오늘도 주린이 분들을 위한 성장성 높고 저평가된 삼박자 종목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HFR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죠. 자,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요, 계속 잘 관찰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기업은 인텍플러스라는 기업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당연히 삼박자 기준에 충족이 되니까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 것이고요. 한번 잘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주식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그 기업의 많은 정보를 아는 겁니다. 심지어 내부 정보도 알 수 있으면 최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잘 있나요? 잘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삼박자 기준만 여러분 잘 익히고 활용할 수만 있다면은 대박은 못 쳐도 어느 정도 이익은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톡파이터와 함께 잘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기 전에 현재 이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딱 사업 분야만 봐도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나쁘지 않죠? 현재 여러분 가장 잘 나가는 분야가 어디예요? 2차 전지죠. 물론 반도체가 지금 시황은 안 좋지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어때요? 디스플레이도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 애플이나 구글, 그리고 메타, 여기에서 이제 XR, VR 기기 장비를 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형 디스플레이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분야 자체가 일단은 성장성이 높은 산업군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텍플러스는 이 모든 사업을 다 포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일단은 환경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기업은 이 다양한 분야에서 외관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검사를 하는 장비를 만들어주는 기업이에요. 자, 그렇게만 일단 알고 계시고요. 자,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바로 2차 전지 쪽입니다. 지금 배터리가 가장 잘 나가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SK온의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온이 지금 현재 가장 공격적으로 배터리 투자를 지금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자도 그러니까 인텍플러스가 SK온으로부터 받는 수주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매출액 추이를 한번 볼게요. 자, 19년도부터 보겠습니다. 19년도는 405억이었는데 20년도에 565억으로 큰 폭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21년도도 1197억이나 달성했네요. 무려 20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현재 이제 2022년이잖아요. 근데 상반기에만 매출이 626억입니다. 하반기가 지금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은 무난히 21년도와 비슷하거나 좀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275억을 기록했는데 22년도 상반기에는 125억을 달성함으로써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반도체 시황이 최근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엔 좋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3년도, 24년도로 갈수록 반도체 쪽도 시황이 점점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형 시스템 반도체 물량이 증가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D램 반도체 생산 기업이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재 사업은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죠. TSMC가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쪽을 TSMC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의 이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인텍플러스의 검사 장비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제 LD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을 다녔었는데요. 그 한 공정이 마무리가 됐을 때 항상 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그래서 일일이 기계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검사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FCBGA 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Flip Chip Ball Grid Array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한마디로 복합 회로예요. 즉 이제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해 주거나 아예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서 용량을 늘리고 속도도 빨리 처리하는 그렇게 이제 많은 기술을 적용하는데 이 분야가 굉장히 수요가 많이 높고요. 가장 많은 매출을 현재 달성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인텍플러스에서. 그래서 내년도도 더 비슷하게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 단위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장성이 가장 앞으로 기대되는 쪽은 바로 2차 전지라는 것이죠. 특히 SK온이 가장 빠르게 현재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배터리 3위에 속해 있지만은 투자 속도는 다른 그 두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발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또 안정된 수율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술력을 갖춘 인텍플러스에게 수주를 줌으로써 실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텍플러스만의 장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카메라를 활용한 비전 솔루션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텍플러스에서 비전 솔루션이라는 이 카메라를 활용해서 자동적으로 검사를 해주는 기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무리 신흥국이라 해도 예를 들면 베트남, 중국 이렇게 해도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이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줌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인텍플러스 장비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수주를 주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 그런 기술을 또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도 잘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밸류에이션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최대한 싼 시점에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플러스로 타이밍까지 보는 거죠. 어떻게? 기술적인 분석으로, 즉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같이 병합을 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무조건 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싸다고 해서 들어가면 계속 싸질 수도 있고요. 또 막상 사버리면 그냥 횡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은 기술적인 타이밍까지 고려를 할 때 최적화된 솔루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펀디멘탈적으로 먼저 점검을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차트까지 고려를 해서 최적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겁니다. 근데 현재 PER이 8배예요. 제가 보통 10배 미만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익이 잘 나오는데 일단 PER이 8배라는 것은 우선은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했구나. 실적은 좋은데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기업은 좋은데 싸져 있기 때문에 기회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수급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기준이죠. 수급을 먼저 체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봐서 그 다음에 차트 보고 이렇게 해서 3박자 종목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13,000주, 기관이 29,000주를 매수했고요. 프로그램이 14,000주를 매수했습니다. 오케이. 외국인과 기관 모두 프로그램 모두 양매수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기준은 오케이 한다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왕이면 연기금 34,000주를 매수했죠.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일단은 뭐 좋은 징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수급을 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정된 기준을 찾으면 좋은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국민연금이 이 기업은 지분을 거의 약 7.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 국민연금도 좋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빠져서 이렇게 내린 거고, 반도체 시황도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내렸어요. 자, 근데 이제 변화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금요일 날 수급이 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급이 좀 터지면서 이 가파르게 떨어져 있는 이 파란색 라인이 60일선인데요. 이 60일선을 돌파를 한번 했습니다. 강하게. 거래 대금도 어때요? 평균보다 더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60일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주요한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거래량도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평가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점부터 관심을 가지는 게 이익을 보는 타이밍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 기준에 맞는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인텍플러스를 눈여겨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예상이 맞다면 일단은 1차 목표가는요, 여기 121선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주가가 한 번 더 오르면 저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라인대가 장기적으로 120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물량이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저항이 한번 부딪힐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좋다, 이렇게 되면 이제 2차 목표가는 이제 요 라인대죠. 여기도 약간의 어떤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2만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2만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주는 그런 저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주가가 위로 돌파할 때 어떤 크게 떨어지는 숫자들, 라운드 피겨라고 부르는데, 라운드 피겨라고 부르는 이런 숫자들을 돌파를 할 때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항으로 작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봉이 이렇게 보여 있잖아요. 이게 다 저항이에요. 그래서 2만원이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로 삼아보는 거고, 만약에 시장이 더 좋아졌다, 그럼 여기가 가장 많은 저항대에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횡보를 얼마나 길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큰 저항이 있는 거예요. 25,000원 라인이죠. 23,000원 후반부터 25,000원 라인대가 아주 큰 저항이 숨어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아주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자, 그렇기 때문에 3차 목표가를 잡는다면 25,000원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3박자 기준으로 종목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지만 놓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또 좋은 종목이 보이면 또 금요일날 발견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텍플러스 분석을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는 또 다음 3박자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